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심지어 라면도 앞니로 잘라 먹지 마세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앞니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앞니는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입니다. 요즘은 예뻐지기 위해서 앞니 성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라미네이트 또는 크라운이라고 해서 앞니에다가 붙이거나 또는 앞니를 통째로 깎아서 끼우거나.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 예뻐지기 위해서의 목적으로만 이를 깎아서 앞니 성형을 하는 것은 결코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사람 이 중에서 제일 약한 치아가 어딜까? 그러면 위아래 앞니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 앞니가 제일 약하고 위에 앞니가 그 다음으로 약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심지어 라면도 앞니로 잘라 먹지 마세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앞니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앞니는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잘라 먹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송곳니로 잘라 먹으면 되지 라고 보통 설명을 드려요. 앞니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앞니, 아래 앞니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치아를 뻗어지게 하는 힘을 주고, 심지어는 그래서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이가 부러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한 앞니를 오로지 이쁘기 위해서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씌운다면은 예뻐지는 거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 치아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둡죠. 치아가 시리게 되거나 아프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치과에서는 앞니 다 깎아놓고 나서 시리니까 또 신경치료를 쫙 해놓습니다. 그럼 또 안 시리니까 너무 좋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역시 내 치아죠. 결국 아무리 보철물을 성형을 예쁘게 한다고 해도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다 잇몸과 보철물 사이에서는 틈이 있기 마련이고, 결국은 순수하게 내 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정말 치아가 삐뚤빼뚤해서 그걸 고르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그러면 시간과 돈,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정하시는 것이 치아 건강에 매우 좋아요 라고 보통 권해드립니다. 물론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앞니가 부러지거나 또는 충치가 심해서 이가 아파져서 신경치료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크라운을 잘 씌우는 것이 맞겠지만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앞니 보철을 위아래를 하게 됐다거나 아무튼 크라운을 씌우게 됐을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아래 앞니를 씹었을 때 위아래 앞니가 부딪히면 안 돼요. 닿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치아는 보통 흔들리게 되거나 크라운이 탈락되거나 깨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올바른 교합은 물었을 때 양쪽 어금니는 고르게 닿고 송곳니는 약간 닿을락 말락하고 앞니는 거의 안 닿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합이에요. 그런데 위아래 앞니가 크라운을 두껍게 씌워가지고 아래 앞니하고 매일매일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만성적인 힘이 계속 가해지니까 위에 앞니가 뻗어지게 되거나 아래 앞니가 깨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보기도 싫어지고 결국 치아를 잃게 되겠죠. 닿고 있다라는 것, 접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치과에 가서 교합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닿는 부위를 살짝만 제거해주면 편안하게 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앞니의 수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앞니 성형 절대 하지 마세요 이랬기 때문에 그럼 난 이미 했는데 어떡하지? 또 걱정하실까봐, 만약에 내가 정말 보철물을 이미 했다면 이 보철물은 정말 잘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를 또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잘된 보철물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종의 크라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자를 씌우듯이 내 치아에 딱 끼워서 완전 밀봉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앞에서 거울을 보고 손톱으로 치아와 잇몸, 그러니까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이 틈을 한번 이렇게 긁어보는 겁니다. 그때 내 손톱으로 틈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하면 어찌됐건 대략적으로는 밀봉이 잘 된 거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자연스러운 것 같고 모양도 괜찮아 하면 일단 안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잘못된 앞니 부철물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이 했을 때 내 보철물과 위에 현재 앞니 사이에 뭔가 검은 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이전에 아무리 잘 맞춰놔도 잇몸이 나빠지면서 약간의 틈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에 내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빨리 치과에 가서 아깝다 생각 말고 다시 이를 뜯어내고 새롭게 지금 잇몸 라인에 완전히 밀봉되게끔 예쁘게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 얌얌얌 씹었는데 앞니끼리 부딪히는 게 느껴져. 그리고 나의 손가락 하나를 앞니에 댑니다. 앙앙앙 씹어요. 그런데 그때 아랫니가 윗니를 때리는 진동이 느껴진다면 그건 위아래 앞니가 닿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거는 교합 외상이라고 해서 장시간 방치해 두게 되면 앞니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가 깨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관절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 난 치과 안 가도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앞니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치아도 제일 약하고 잇몸 부위도 가장 얇고 아무튼 매우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지 말고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도 하고 또 주치의 선생님께 검사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력한 방송이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또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